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가 오늘은 두 개의 키워드를 들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국제 자유도시 독일가 약일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최근에 뉴스에서 제주 국제 자유도시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제주의 공식 명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섬이라는 뜻의 제주도가 있고 또 행정구역으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표현인데요. 이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념에 대해서 또 이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이 시간에 되도록 좀 쉽고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뭔지 개념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말은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 또 휴양지역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인데요. 이게 20년도 전에 나온 표현이라서 사실 요즘 신경을 많이 쓰는 환경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그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우려면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니까 항공산업과 또 교통산업, 숙박산업 등이 필요하게 되겠죠. 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지나 상권을 개발할 필요도 있겠고요.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도 있어야 하고 또 이런 일들을 수행할 인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발 사업이나 또 투자를 유치하거나 인력을 구하는 걸 이제 쉽게 하려면은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또 세금을 면제해 놓은 일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자유도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의 이동, 그리고 기업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정한 도시를 말합니다. 네,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우기 위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도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뭔가요? 네, 단순히 말하자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인데요.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집 앞에 도로를 내는 것도 있고 또 현재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는 사업도 있고 또 선을 이리에 사파리형 동물원인 동물 테마파크를 짓는 것도 다 개발 사업에 속합니다. 또 앞서서 설명했던 투자 유치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 중에선 정부가 추진한 거가 있고 또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또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개발 사업을 결정하고 또 시작하기 전에는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제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큰 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나 또 사업 시기 이런 게 들어가 있기보다는 제주도 개발 사업의 큰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휴대폰 그 일정 관리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오늘 저녁 약속이 있고 또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내년에 해야 할 일들이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일정은 구체적인 시간이나 또 장소, 만나는 사람들 이런 게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정 중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 삶의 어떤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바꾸는 큰 계획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맡는 직원이라고 하면 3년 뒤에 카페를 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을 모으거나 대출을 하거나 또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거나 또 카페를 문을 열 동네나 건물을 알아보는 계획 등이 아마 필요하게 되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3년 뒤에 카페 사장이 되겠다는 게 저의 하나의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장 큰 틀의 계획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고 하는 거군요. 곧 3차 종합계획이 나올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10년마다 세우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말에 2차 종합계획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계획인 3차 종합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간략히 그 계획에 담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 이고요. 목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 행복제주,
지속 가능한 제주다움 청정 제주, 활력 있고 상생하는 혁신 제주, 마지막으로 세계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제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행복, 제주다움, 청정, 혁신, 글로벌 좋은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틀 전에 이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는데 어떤 의견들이 오갔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비전과 목표에 좋은 표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체적인 계획은 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주다움이 목표에 포함이 돼 있는데 빠져 있고 또 지속 가능이란 목표가 있지만 이게 이루어지려면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수용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 또 특히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죠. 기후위기에 대한 제주의 역할도 담겨 있지 않고 거기다가 앞으로 복지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이라는 부분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였는데 격한 반응들이 오고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도의원이 방청객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박 의원은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높았던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여기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자칫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질타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환경 수용력을 고민하지 않은 부분과 또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이 계획에 포함된 걸 두고 이대로 도의회 심사에 제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최 측이 방청객의 질문 시간을 5분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말을 끊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도민 의견을 듣고자 연 공청회인데 이게 무슨 공청회냐? 이걸 도민 참여형 계획이라고 부르는 건 사기이고 기만이라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네, 공청회가 열리기 직전에는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날 오전 제주 지역 37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국제자유도시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는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소득을 양극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까지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이들은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의 기간 산업이던 농업을 죽이고 자본의 제주도를 팔아넘긴 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국제자유도시가 과연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우선돼야 하는 건 누가 뭐래도 도민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도 행복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일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재명보다 이준석,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분 다 매우 핫한 분들인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을 꼽으라면 30대 청년 최초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 씨일 겁니다. 그렇죠. 어제 이 대표가 제주를 찾았는데요. 네. 아침에 제주 사삼평화공원을 참배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제주시 구자읍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 그리고 제주 더큰네일센터 국민의힘 제주도 당사를 차례로 들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한 일정을 제외하고는 이 대표의 옆자리엔 항상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있었습니다. 평화공원에서 구자로 넘어갈 땐 원 지사가 직접 운전기사를 자처하면서 이 대표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당 대표를 도지사가 운전기사를 자처하면서 함께 이동했다는 건 전례 없던 일인 것 같은데 나란히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네, 유난히 그런 사진이 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같은 당인데다가 또 제1야당 대표에게 제주도의 전기차와 또 신재생 에너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마음에서였다고 믿고 싶은데요. 네.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를 방문하려는 걸 원 지사가 본인의 SNS 계정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막았던 걸 생각하면 좀 갸우뚱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 제주에 오기로 한 거였는데요.
코로나19 시국에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제주도로 오는 건 감염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그 원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방문을 막았던 이유였습니다. 이 보름 만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닐 텐데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다는 걸까요? 네, 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를 견제하려는 건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판단은 도민분들께 맡기도록 하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소식에서부터 원 지사의 다소 의아한 행보까지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